화산이 38년 만에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 근처에서 화산이 폭발해 필리핀의 탈화산이 폭발해 주민 수천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지진이 3,000번 넘게 일어났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올라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야, 오늘도 스케일이 남다르신 우리 독가이드님께서 우리 다크투어 또 찾아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비롭고 다크한 자연의 세계를 준비해온 독가이드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식입니다. 과학은 설명에 성공한 학문들의 집합체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15,900명, 그리고 실종자가 2,523명이나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함께 떠날 투어리스트로 알베르토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보셨어요? 네, 우리 다크투어? 몇 번 봤는데 오늘 또 어디로 갈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오늘은 알베르토 형님 왔으니까 아마도 명품의 나라 이탈리아로 떠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무조건입니다. 네, 이탈리아도 포함됩니다. 그래요? 어허. 포함? 세계 다크투어다 보니까 남다른 스케일로 이탈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로 떠나겠습니다. 아유, 독가이드님 너무 욕심내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가이드님 어떻게 하라고? 와,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패키지의 가격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3개 일주면 이거 너무 힘들겠네. 너무 센데, 이게. 이거 너무 빡센데, 오늘. 그래서 오늘 여행하게 될 곳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주로 일어난다는 특징이 좀 있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 위력을 핵폭발에 비교를 하게 되면 기본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천 배, 뭐 수만 배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핵폭발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 네, 화산. 전 세계에 있는 활화산이 약 800여 개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해에 800여 개의 활화산 중에서 몇 개 정도가 분화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분화요? 네. 분화? 분화 별로 없지 않아? 접하는 것들이 많진 않잖아요. 두 개 정도 봤던 것 같은데. 두세 개. 매년 폭발하는 화산이 50여 개 정도가 됩니다. 한 주에 하나 정도씩 이제 폭발하게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세계 여러 화산 폭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가장 예의주시하고 가장 핫합니다. 그 화산이 바로 백두산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대분화가 1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작은 분화들은 계속 있었었고요. 그런데 1000년 동안 이제 꿈틀대면서 조금씩 분화하려는 흔적들이 지금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화산들을 여행하면서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 세계인이 사랑하는 휴양의 나라 필리핀입니다. 그냥 놀러 가고 싶죠, 필리핀.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은 섬의 개수만큼이나 다채로운 풍경을 품고 있는데요. 야, 이쁘다. 와, 물 색깔. 바닥이 훤히 보일 만큼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자, 바닷속으로 풍덩 빠져봅시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해양 생물들과 인사부터 나누시고요. 스노클링, 서핑, 가슴이 뻥 뚫리는 패러세일링까지
취향 따라 즐기는 액티비티로 바다를 한껏 느껴봅시다. 아이고. 원래 물놀이하고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는 법이잖아요. 동남아가 음식도 맛있어. 맛있어요. 아유. 그 똠양꿍, 와, 아유. 팟타이 조금 좀 시켜주세요. 다크 투어리스트 분들을 위해 필리핀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로컬 푸드부터 달콤한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그 코코넛 저도 하나 들고 다녀야 된다고. 세부, 보라카이, 팔라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휴양의 천국이자 천연자원을 품은 지상낙원 필리핀. 우와, 너무 좋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모습 뒤에는 어머머머머머. 영화야? 이게 뭐야? 필리핀 마yon 화산이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 근처에서 화산이 폭발해 필리핀의 탈화산이 폭발해 주민 수천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핵폭발이라도 일어난 듯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지산낙원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고 지난 5년간 필리핀에서 이런 폭발이 5번이나 반복됐습니다. 5번. 와. 장난 아니다. 불과 2년 전인 2020년 수도 마닐라 남부에서도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저. 하늘로 솟구쳐 오른 화산재는 60km 떨어진 수도 마닐라까지 집어삼켰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평택에서 일어난 화산재가 서울을 덮친 셈이죠. 멀리도 왔다. 반경 14km 이내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떨어졌고요. 와, 무서웠겠다, 진짜. 오. 사람들은 간단한 짐도 챙기지 못한 채 서둘러 탈출해야 했습니다. 아, 진짜? 재난 영화에서만 봤던 거. Lumitas na eh, gabihan namin yung gamit ng mga sopahay. Yung mga usok madami. Tumakbo na kami papunta dito, paakyat. Nasikip nga sa daanan. Pati yung mga bata eh, binabagsakan ng mga bato. 오, 뭐야. 이 폭발로 주민 17만 명이 하루아침에 이재민이 됐고요. 직간접적 피해를 받은 사람은 무려 100만 명에 달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화산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화산인데다 작은 게 이 정도라고? 필리핀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화산이 무려 100여 개나 촘촘히 솟아있다는 겁니다. 와. 필리핀은 지금도 화산 폭발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체 이곳에선 왜 화산 폭발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와. 지금 영상이 최근에 있었던 화산 폭발 장면들이에요. 전부 다. 네. 혹시 직접 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니, 필리핀 관광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는 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도 많이 가봤지만 단 한 번도 화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화산이 지금 800여 개 중에서 전 세계에. 근데 그 중에 100개가 필리핀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 필리핀에 이렇게 많은 화산이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왜 화산이 많냐라고 하는 질문은 약간 역으로 봐야 돼요. 화산 때문에 생긴 섬이에요. 아, 그럼 필리핀 7천여 개의 섬이 다 화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네. 칠레 앞에 해안에서부터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나서 일본의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뉴질랜드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서 환태평양인 거예요. 이렇게 이어진 총 4만 킬로미터 정도의 지역이고 전 세계 지진의 90%가 그리고 화산의 70%가 바로 이 환태평양 화산대 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을 가리켜서 시한폭탄 불의 고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100개 화산 중에서 이제 어떤 게 터질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시스템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전조가 사실 있어요. 그 화산은 정말 아무런 전조 없이 터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폭발이 일어날 것 같은 전조가 있는데 문제는 1950년대 이후로 관측된 화산 폭발 중에 지진계에 기록이 됐었던 화산은 27%에 불과합니다. 많지 않고요.
거기다가 화산의 형태가 오늘도 이제 영상을 보면서 많이 아시겠지만 마그마가 막 솟구치고 용암이 흘러나오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기체만 분출하고 멈추는 경우도 있고 마그마가 없이 돌이랑 자갈 같은 것만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예측은 어렵다는 거고요. 실제로 용암은 걸어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용암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용암은 비주얼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막 불에 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위험해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가 보구나. 그렇죠. 그런데 30년 전에 에? 과학자들이 그 27%라고 하는 낮은 그 확률을 뚫고 아주 상당히 성공적으로 예측에 성공했었던 그런 폭발이 임박했던 화산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북쪽에 위치한 루손섬, 평소와 다름없던 1991년 3월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포착됐습니다. 91년이요? 와. 뭉게뭉게 뭐야? 연기 난다. 루손섬 서쪽에 있는 피나투보산에서 흰 연기가 보이기 시작한 아유, 겁니다. 아유, 아유. 와, 이건 딱 봐도 엄청 커 보이는데? 점차 수증기는 산 곳곳에서 뿜어져 나왔고 그 양도 날이 갈수록 심상치 않았습니다. 와, 저게 뭐야? 한 달 뒤인 4월 2일 이번엔 산의 북쪽에서 지금까지 다른 세 개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노란빛의 기체죠. 바로 이산화황입니다. 이거는 마그마가 움직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대피해야 될 것 같은데? 화산 활동이 시작했음을 직감한 과학자들은 수시로 헬기를 타고 올라가서 산의 동태를 살폈고요. 지진계를 설치해 땅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했습니다. 작은 지진들이 잦아지며 4월부터 6월까지 3달 동안 지진계는 수천 번이나 요동쳤습니다. 오이구야. 너무 위험한데. 너무 까맣네? 어이구. 하루 500톤이던 이산화황 분출량은 하루 5,000톤까지 치솟으며 폭발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긴장 속의 6월을 맞이했고 1991년 6월 12일 피나투보 화산이 굉음과 함께 폭발합니다. 오, 너무 무섭다. 와. 악마가 나오는 거. 오, 진짜로. 마치 핵이 폭발하듯이 거대한 화산재 기둥이 상공으로 솟아올랐고 시뻘건 마그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구나. 오. 폭발과 함께 상공으로 흩뿌려진 이산화황의 양만 2천만 톤. 수억 톤의 화산재는 주변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곧 쏟아져 내린 재들이 산등성이를 모조리 뒤덮을 정도였는데요. 아유, 다 시커매졌어. 와. 어머. 아, 왜 도망을 안 가? 빨리빨리 피해. 반경 40km 이내 마을에는 재가 우박처럼 떨어졌지만 주민들에겐 작은 우산과 비닐이 전부 유독가스와 함께 쏟아지는 재를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었어요. 화산재의 무게에 못 이겨 다리가 무너졌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무작정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진짜. 재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폭발의 여파로 필리핀에서는 지진이 계속됐고요. 설상가상으로 태풍까지 연이어 휘몰아쳤습니다. 와. 어머. 약해진 집안에 집이 무너져 내리는 걸 사람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집안이 다 가네. 와, 폭발 에너지 양이 어마어마하다. 거리마다 화산재와 불어난 물이 가득했고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와. 태평양의 낙원 필리핀에 잿빛 지옥이 펼쳐진 겁니다. 아, 뭐야, 저게. 와, 너무 무섭다. 저 화산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화산이었던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20세기에 있었던 화산 중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최근 100년 동안 있었던 화산 중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컸고 화산 폭발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화산의 분출량, 지속 시간, 화산 구름의 높이 이런 걸 계산해서 화산 폭발 지수를 0부터 8까지 단계를 나눠 놓거든요. 그런데 매 단계마다 10배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1단계와 3단계는 1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피나투보의 화산 폭발은 6단계였으니까
폭발 양으로 봤을 때 그 규모에 봤을 때는 20세기 들어서 역대급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50억 톤의 화산재가 40km 상공까지 치솟게 되고 이때 분출됐었던 아왕산 가스의 양이 2천만 톤이었는데 이 가스의 양이 전 지구를 감싸고도 남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 분출이 된 거죠. 40km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높이가 한 12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층권 위쪽까지 올라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 대참사가 시작되던 날에 사람들이 수천만 톤의 화산재가 쏟아지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어떤 밤을 보냈을까요? 다시 피나투보 산이 폭발하던 그날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렬한 굉음과 함께 600년 만에 깨어난 화산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제발. 수억 톤의 화산재가 45시간 동안 쏟아져 내렸고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공포 속에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We who live here in this province never knew that Pinatubo was a volcano. It did not erupt during our lifetime. It did not erupt during our recorded history. The last eruption was about 400 to 600 years ago. Nobody knew exactly when that was going to be. We did not know what hit us. We just knew that there was an earthquake after every 2 minutes, and it lasted for 10 hours. It was horror for all of us living here. Then it was dark. If you put your hand in front of your face, you wouldn't see it. If you talk, the voice was muffled. When it was over, I got out of the house and saw that it was already a different world. Everything was gray, monochrome, no colors. It was like a nuclear holocaust. 저게 낮에 폭발을 했는데도 계속 밤처럼 어두웠다는 거잖아요. 그 화산재 때문에.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캠핑을 좋아해서 막 이렇게 불멍도 때리고 그러면 이제 가끔씩 제가 날린단 말이에요. 네네. 잘하는 게 이제 후 불면 그냥 후 날리는 게 되게 가벼운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화산재가 뭐 도대체 어떤 거길래 도대체 이게 막 해를 가리고.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기 전에 그걸 계속 쓰르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이게? 화산재는 이름이 재다 보니까 우리가 훅 하면 날리는 그 재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재는 나무나 종이를 태웠을 때 나타나는 거고 화산재는 어떤 건지 한번 단적으로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피나투보 산의 폭발 전의 모습이고 폭발 후의 모습입니다. 오, 뭐야? 우와. 산이 없어졌네? 산 머리가 어디 갔어요? 달라진 점은 뚜껑이 없어진 거네, 거의. 소갈머리가 날아갔어. 세상에 이거네. 아니 누가 이렇게 싹 벤 것처럼 이렇게. 사실 1745m였었던 그 산이 300m가량이 사라질 정도로 격렬한 폭발이었던 거고 녹은 돌덩어리들이 뿜어져 나오면서 갈갈이 찢어져서 재라곤 하지만 사실은 돌조각들이에요. 와. 그 작은 돌조각들이 이렇게 거대한 폭발의 경우에는 밀도가 너무 큽니다. 쾅 하고 터져 올라가는데 밀도가 너무 크니까 그대로 주저앉게 돼요. 그럼 수십억 톤의 돌들이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엄청난 속도로 화산 옆에 사면을 따라서 쫙 흘러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화쇄류라고 부릅니다. 화쇄류.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돌과 자갈이 쏟아져 내린 필리핀에서 마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와, 이게 뭐야? 당시 피나투보산 30km 근방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피나투보를 화산 폭발이 없는 안전지역으로 여겼던 미군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머. 다 무너졌어. 약 20cm의 화산재가 쌓이는 동안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돌덩을 군사시설은 종잇장처럼 무너져 내렸고요. 심지어 군용 항공기는 포탄을 맞은 듯이 주저앉았습니다. 전쟁도 버티던 군부대가 순식간에 초토화되자 미군은 주둔 90년 만에 부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민가의 피해는 말도 못할 정도였죠. 야, 흑백 TV 아니죠, 이거? 와, 진짜 그죠. 화산재가 휩쓸고 지나간 도시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임시로 마련된 텐트가 전부였어요.
겨우 거처를 마련했지만 화산재로 오염된 도시에서 깨끗한 식수와 음식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피나투보산을 의지했던 사람들, 바로 아에타족입니다. 아에타족은 신석기 시대부터 피나투보산을 터전 삼아 대대손손 살아온 부족인데요. 그들에게 피나투보는 둘도 없는 보금자리이자 신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아에타족은 어머니처럼 여겼던 피나투보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해요. 심지어 피나투보가 땅을 울리며 요동치던 그 순간에도 말이죠. 하지만 피나투보 화산은 그들을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2만 명의 아에타족이 살던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와, 지형이 아예 바뀌어버렸네. 아예 그냥 다른 동네가 돼버렸네? Yung kapatid nito, ang lahat ng kapatid nito nawala na, nasunog apoy. Putok ng bulkan na yan, maliit muna. Tapos yung bato na malaki na parang bula, pag putok nung ganun, bumalik. Pumunta doon sa kabila, doon na naman puputok. Lahat ng bundok sinira noon. Yun ang nag-umpisa na doon. Yun, tumakbo na kami doon sa malapit na sa bayan. Para na-rescue kami ng yung Red Cross. 이렇게 주변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서도 피나투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려 석 달을 더 화산재를 뿜어냈고요. 주변 지역에서는 안심할 수 없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3달 동안 그게 연속이 됐다고 하면은 아예 그 지역에 있는 내가 거기에 살았다고 하면은 희망이 없어질 것 같아. 이제 끝났겠지. 끝났겠지 했는데 계속 3달이면 100일인데 100일 동안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아예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화산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위험하기도 하지만 언제 끝날지도 명확하지가 않은 게 화산 특징이에요. 피나투보만 해도 6월 15일에 폭발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2번의 작은 폭발, 작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규모가 컸거든요. 이런 작은 폭발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몇십 년이 지났고 그래서 폭발이 이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때 끝난 거구나라는 걸 아는 건데 당시는 이게 끝났는지 여부를 몇 번이나 남았는지 며칠 뒤에 혹시 또 폭발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모든 화산들이 전부 다 다시 활동을 재개한 건 아니에요. 화산 아래에 지각에서 계속 마그마가 공급되면서 마그마방이 채워져야 그 에너지가 모이는 건데 폭발 전에는 반드시 징후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의 고리에서 화산과 함께 잦은 게 뭐가 있다고 했죠 아까? 지진? 네, 지진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2번째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바로 이것도 화산 폭발하기 전에 무려 17년 전에 엄청난 지진이 강타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진 피해를 복구를 했고요. 문명을 다시 또 세웠습니다. 문명이란 단어에서 좀 뭔가 느낌이 오죠. 이것이 어딘지는 아마도 누구보다 알베르토 씨가 잘 아실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서기 79년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죠. 시간을 돌려 서기 79년 8월 이탈리아 반도의 고대 로마 도시 폼페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 화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여름의 햇살을 맞으며 시민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상인들은 부지런히 매대를 꾸리고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죠. 모두가 저마다의 평화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경기가 열리던 날,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우던 바로 그때 갑자기. 저 멀리 베수비오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보인 것은 고요하던 베수비오 산에 대폭발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우와. 이거야. 그래. 어마어마했죠. 건물은 무너져 내렸고 거리는 겁에 질린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끓어오르는 베수비오에 바다마저 요동치며 도시를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돼?
또 화산은 도망치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용암덩어리를 던져댔고요. 18시간 동안 지속된 폭발 속에 사람들이 피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동 수단도. 그런데 순간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화산가스와 화산재가 폼페이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찬란하던 도시 폼페이는 4m 두께의 화산재면에 묻혀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와. 아, 근데 18시간 만에 하나의 문명이 사라졌다는 게. 너무 무섭다. 폼페이가 정말 무서웠던 점은 피나투보와 다르게 지진이랑 화산이 한꺼번에 몰아쳤거든요. 도시 자체가 사라져서 파묻혀버릴 정도의 참사가 난 거고요. 아마 알베르토 씨는 폼페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저희는 뭐 학교에서 무조건 배워요. 아, 그래? 무조건. 지금 폼페이가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유적지예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무조건 배워요. 베수비오가 있는 그 나폴리 지역이 두 개의 지각판이 딱 만나는 지점이에요. 여기는 원래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중해판이 아프리카 대륙과 부딪히면서 내부 온도가 높아지고 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곧 화산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순식간에 2,000명, 폼페이 인구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화산재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폼페이에 가면 남은 도시의 흔적들을 좀 여행하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한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말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타임머신처럼. 한순간에 묻혀버렸던 그 도시가 어떻게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걸까요? 단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도시 폼페이. 속도 봐. 너무 빨라. 저기 아침. 이 비극의 도시는 1500년이 지나서야 다시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16세기경 수로공사 도중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와.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요. 이게 너무 그대로인데? 중요한 고대 유적은 아닐까? 이탈리아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의 주도하에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그러자 전설처럼 전해졌던 그 도시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더 대단한 건 저거 16세기에 했다는 거죠? 그렇죠, 16세기. 원형극장, 식당, 마차, 사용하던 도자기들까지 어머, 그대로 있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15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약 66만 제곱미터의 거대한 도시가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상하다, 기분이. 우와. 우와. 타임머신 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면 이 모습이에요? 맞아요. 우와. 그런데 발굴에 매진하던 피오렐리가 어딘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공중화장실, 목욕탕, 빵집 등 도시가 하나씩 완성되고 심지어 식사를 하던 테이블과 식기가 고스란히 발견이 돼도 어디에서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네. 왜 사람...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유골조차 없었죠. 더욱 이상한 거는 발굴터마다 정체불명의 커다란 구멍들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피오렐리는 이 정체불명의 구멍들에 주목을 했습니다. 대체 뭘까 싶어서 마치 텅 빈 공간에 석고를 붙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폼페이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뜨거운 열기에 바싹 몸을 웅크린 채 마지막 비명을 지르던 사람. 순간 주인을 놓치고 혼자서 떨었을 반려견. 가족을 향해 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 다가가던 가장. 화마를 피할 수 없던 어린아이들. 1500년 동안 묻혀있던 폼페이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폼페이전을 한국에서 해가지고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남녀가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에 그런 모습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뼈는 남아서 미라처럼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저걸 보니까 지금 형태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부의 시신은 완전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사라졌고요. 부패해서 없어진 거고 그럼 땅속에 그 틀만 있었던 거예요? 그쵸. 빈 공간만 있었던 거고. 우와. 아예 뼈도 다 사라져서. 그렇죠. 완전히 다 사라지면서 그래서 이제 석고를 부었을 때 그 틀 모양만 겉부분만 남아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저거 16세기에 발견해서 발굴하고 아직까지도 저걸 진짜 대단하다.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개가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 그대로 남녀가 그렇게 안고 사랑을 서로 나누는 안고,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게 의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맞아요. 근데 화산재가 18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쌓였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18시간 동안 그 자세로 있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치. 왜 이상하지?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조사로 정확한 시간이 밝혀졌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난 다음에 3, 4m 정도 되는 화산재가 쌓인 시간이 불과 15분. 15분. 사람들은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순식간에 메모리 된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쨌든 그 뜨거운 화산재 열기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신 거네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데 혹시 사람들의 표정 좀 보셨어요? 고통스러워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이렇게 사라진 느낌? 그렇죠. 표정을 보면 아주 고통에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그대로 약간 답답해하는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 폭발한 화산재가 닿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이 먼저 있게 됩니다. 바로 화산기체와 함께 방출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가 먼저 닥쳤을 거라고 봐요. 농도가 높아지면 40초에서 1분 만에 사람들과 동물들이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고통스럽게 죽는 건 아니에요. 죽는 것도 몰라요. 사실 약간 우리 다 그 수면 마취 해보셨잖아요. 내가 몇 초 동안 버틸 수 있을까 하다 그냥 쓰러지잖아요. 난 안 잔 것 같은데? 그치. 그렇죠. 잠들듯이 그대로 정신이 아마 아득해지면서 눈을 감았을 겁니다. 여기까지의 일이 불과 화산 폭발 1, 2분 이내에 이뤄졌을 거고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들의 시신 위로 뜨거운 화산재가 덮이게 되는 거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신이 빠르게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돌과 자갈로 된 화산재가 단단하게 굳어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너지거나 형태가 변하지 않은 상태고 수백 년 동안 그대로 모습을 빈 공간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정말 우연과 우연이 만나서 현재 우리가 저걸 목격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런데 이 화산재는 그냥 쌓이기만 해도 이렇게 도시 하나를 순식간에 삼켜버릴 정도로 파괴력이 있지만 이것과 만나면 더 폭발적인 괴물로 변합니다. 화산 폭발의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와 사망자를 야기하기도 하는 그건 대체 뭘까요? 다시 시간을 돌려서 저기 79년이었던 지금 여기서 91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한 91년 6월 15일 필리핀엔 또 다른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태풍? 화산 폭발이 일어난 필리핀 북부로 태풍 유니아가 맹렬히 돌진해 온 겁니다. 또 필리핀이에요. 화산재를 털어낼 시간도 없이 곧바로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악재가 태풍이 쏟아낸 폭우는 화산이 뿜어낸 돌, 자갈, 흙과 섞여 거대한 진흙덩이가 되더니 상승성이를 따라 무섭게 쏟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산재와 물이 만나 진흙처럼 흐르는 화산 이류, 다른 말로 라하르라고 하는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시속 65km에 달하는 빠른 물살에 크고 작은 돌들까지 더해지니 그 힘이 어떻겠어요? 라하르는 닿는 모든 것을 박살내며 80km를 뻗어나갔고요. 피나투보 산 아래 있던 91개 마을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이 파괴적인 흐름은 인공위성에서도 포착될 정도였는데요. 점점 뚜렷해지는 저 하얀 줄기 보이시나요? 뭐지? 그 진흙이야? 와. 한지형이었다가 나무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저게 바로 라하르입니다. 규모가 엄청나죠? 진흙이 이렇게 퍼진 거죠? 그렇죠. 뿜어져 나오면서 다 묻어버린 겁니다. 튼튼한 철골로 된 다리도 라하르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피나투보 산에서 반경 30km 내에 있는 다리가 모조리 다 끊겼고요. 사람들은 물살이 약해진 틈을 타서 강을 건넜습니다. 물소가 끄는 수레, 사람이 옮기는 가마 등 수단도 다양했습니다. 휩쓸리기라도 할까 아찔한 상황에도 사람들은 일거리를 찾아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목숨을 건 횡단이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때 궁여지책으로 임시다리가 만들어졌는데요. 누군가가 대나무로 만든 허술한 다리였는데 이마저도 통행료로 1페소를 내야 했어요.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Maraming apektado kasi agawin ko na lahat nahanod sumasama sa tubig. Marami yun na bali 3 bridge ang ginawa and then darating ang lahar, masisira na naman yan. Mawawash out yun, gagawa naman uli. Tapos maraming nalaganan sa mga bubong kasi yung bubong, yung buhangin, mabigat, kukulaps yung mga bahay. Nawash out yung bahay namin dito. Before that, wala, as of now kasi nung bumalik kami ng tao after the eruption. 아까 그 건너던 다리. 지금이 이렇게 튼튼한 다리도 다시 들어섰고요. 저길 다시 복구했다는 것도 대단하다. 시민들은 전처럼 바쁜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저렇게 큰 규모의 화산이 폭발하면 그 영향 때문에 태풍이나 이런 게 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태풍이 온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수증기가 일단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는 내려요. 문제는 이 피나투보 당시에는 거의 또 역대급 태풍이 하필이면 하루 정도 차이를 갖고 같이 온 거예요. 그럼 원래는 뿜어져 올라간 것이 퍼져서 전체적으로 쌓여야 되는 것이 바로 맹렬한 비와 함께 그 근방에 고스란히 그대로 내린 거죠. 수억 톤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가 야기되는 겁니다. 피나투보 화산 폭발 당시 쏟아져 나온 화산재의 양이 약 66억 5천만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이 양이 너무 크니까 사실 우리가 감 자체가 안 오잖아요. 모르겠어요. 이 화산재로 미국을 횡단하는 고속도로를 한번 깐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4차선 도로를 10번을 포장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오우야. 그런데 비나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이게 절반에 해당하는 34억 세제곱미터의 화산재가 라하르로 돌변해서 주변 지역을 파괴해 나가게 되는 거죠. 특히 열대성 폭우와 태풍이 잦은 필리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라하르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게 실제로는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진흙 같은 느낌이라면 사람이 도구를 써서 빠져나올 수 있거나 만약 힘을 써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점성인 건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생각을 저도 했어요. 아니 진흙에 갇혔으면 주변에서 슬슬 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쑥 빼면 빠지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진흙 덩어리인데 결국에 라하르가 지나간 지역은 잘 쓸어 담는다든가 하면 되는 게 왜 초토화가 될까 이걸 이해를 좀 못하기도 했었는데 이 궁금증을 풀어준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를 만나러 잠시 콜롬비아로 떠나보겠습니다. 소녀가 살던 곳은 콜롬비아,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불의고리 지역인 안데스 산맥입니다. 1985년에도 어김없이 안데스 산맥은 꿈틀거렸고 산맥 봉우리 중 하나인 네바도 델 루이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상정상을 덮고 있던 눈과 얼음은 거대한 화산 폭발과 함께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금세 화산재와 섞이면서 대재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게 라하르인가. 와, 장난 아니야. 산등성이를 타고 빠르게 질주하는 초대형 라하르가 산 아래 마을들을 강타하기 시작한 거죠. 막을 수가 없죠. 너무 빠른가? 심지어 화산에서 50km나 떨어져서 폭발 소리도 듣지 못했던 마을까지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대피할 틈도 없었던 마을 주민 5만 명은 속수무책으로 라하르에 휩쓸렸습니다. 집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진흙에 빠지거나 갇혔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한 사람들은 남은 세간살이를 챙겨 더 높은 곳을 찾아 황급히 마을을 벗어났지만 이는 극히 일부. 마을 사람들의 절반에 이르는 2만 5천 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실종됐습니다. 유례없는 끔찍한 대참사를 국내 언론들도 일면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소식과 함께 알려진 한 소녀의 모습이 전 세계인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몸이 잠긴 채 구조를 기다리던 이 소녀의 이름은 오마이라 산체스. 아니, 꺼내면 되잖아. 안 되나 봐요.
현장에 있던 프랑스 기자 프랑크 프루니에는 아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아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Reza para que yo pueda caminar y esta gente me ayude. 이 사진이 당시 프루니에가 찍은 사진입니다. 과연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조해줬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무슨 지금 정신을 잃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대화를 할 정도로 정신이 있고 큰 물체가 덮친 것도 아닌데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이 사진이 공개되자 사람들이 똑같은 비난을 프루니에 기자에게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현장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냐. 아니 사진을 찍기 전에 아이부터 구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구해야죠. 아이는 점차 창백해져 가고 사진을 찍고 30분이 안 돼서 아이는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도 구조대도 아이를 구조할 수 없었던 건 라하르가 그냥 진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굽기 시작하면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져서 쉽게 빠져나오는 게 불가능할 뿐 아니라 화산에서 나온 유독물질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사람들이 라하르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필리핀 태풍을 만나서 라하르에 휩쓸렸던 그 마을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나투보가 폭발한 지 30년, 과연 용암과 라하르가 휩쓴 산 주변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가는 길이 예상보다 다이나믹하죠. 멀미나지 않게 단단히 붙잡으시고요. 와, 아직도 물소술에. 네, 지금 이 넓은 평원이 다 라하르 지대입니다. 다시 풀이 자랐네. 기암절벽처럼 높이 솟아있는 이 언덕도 라하르가 쌓여서 생긴 절벽이고요. 높이가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단단한 암벽과 다름없어서 건축 자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덕이 어딘가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세요? 일반적인 절벽과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면요. 이게 여기는 가로인데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 네.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절벽이죠. 무지개떡처럼 이렇게 층이 켜켜이 쌓여서 전기가 뚜렷해야 되는데 라하르 언덕은 층이 보이지 않습니다. 층도 없고. 왜 그럴까요? 하루아침에 쌓여서. 그렇죠. 바로 물과 며칠 사이에 수십 미터, 최고 200m에 이르는 높이가 순식간에 쌓였다가 그대로 다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와. 주변 지역 상황도 비슷한데요. 마을과 숲 계곡은 온데간데 없이 모두 잿빛 언덕으로 변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난 왜 안 치웠나 했네. 상 정상에 있는 거대한 호수는 당시의 폭발 규모를 짐작케 하는데요. 이 넓은 호수 위로 쌓여있던 300m의 토사는 엄청난 힘으로 날아가서 산기슭을 휩쓸고 메워버렸습니다. 자, 이번엔 산을 내려가 볼까요? 피나투보에서 쏟아져 나온 화산재와 태풍은 산 아래 마을에 가장 먼저 닿았습니다. 네, 유난히 하늘이 잘 보이는 이 마을. 불과 30년 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마을 전체가 6m 라하르 더미에 파묻혀버린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네. 어머머, 전봇대가 낮아진 거 봐. 전봇대에 손을 뻗으면 끝이 닿을 정도로 땅이 높아졌고요. 사람들은 반쯤 묻혀서 1층이 사라진 집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라하르는 퍼낼 새도 없이 그대로 굳어버렸고요. 사람들은 6m가량 높아진 지대에 새로운 마을을 지어야 했습니다. 어머나. 유독 눈에 띄는 저 빨간 지붕 있죠?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이 마을의 랜드마크 길예르모 성당입니다. 라하르 참사의 흔적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건물 중 하나인데요. 좀 더 자세히 다가가서 살펴볼까요? 일반 성당치고는 좀 작아 보이죠? 그렇죠. 네. 원래는 지금의 2배에 달하는 높이였지만 라하르가 1층에 잠겨서 윗부분만 간신히 남게 된 겁니다. 뭔가 하늘에서 이렇게 누른 것 같아, 땅 속으로. 여기가 사람들이 출입하는 정문인데요. 원래는 2층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던 자리라고 해요. 내부로 들어가 보면 지금도 곳곳에 라하르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까지도 차 오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곳 아래 성당 1층 전부가 라하르에 잠겼습니다. 와. Bintana na lang nung choir loft. May malaking pintuhan dyan dati. Makakapasok yung isang dump truck sa kanyang taas, sa tangkad niya. Yung pintuan nasa ilalim. About 20 to 25 feet ang nalubog, natambakan. 출입문은 2층 창문으로 대신했지만 내부가 너무 좁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니, 얘가 여기서 자고 있으니까. 귀엽다. 성당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대체 뭘까요? 벽면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 올렸어요? 그렇죠. 아래쪽 층고를? 가지런한 부분은 원래 있던 벽이고요. 윗부분을 새로 쌓아 올렸습니다. 피나투보 폭발 뒤에 라하르 피해로 사라진 마을이 91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저도 실제로 저곳에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풍경 자체가. 너무 기괴해요. 약간 네, 좀, 소름 끼치는 느낌이 있는 게 무슨 건설 현장에서 딱 반을 잘라놓은 것처럼 지층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곳이 이제 두부같이 하얗게 있으니까 괴기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제가 딛고 있는 그 땅 아래로 200m 아래 깊은 곳에 원래 계곡이 있었던 것도 그렇고 그 안에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던 흔적들이 또 매몰됐다고 생각하니까 좀 오싹한 생각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화산 폭발과 라하르의 피해가 과연 단 한 번으로 끝날까요? 브레고리에 위치한 필리핀의 100여 개 활화산에는 계속 대륙판과 해양판이 마찰하며 생기는 마그마와 가스가 채워지고 있고 알 수 없는 주기로 폭발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지진과 여러 지표를 관측을 하면서 위험을 알리고는 있거든요. 근데 워낙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 보니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2년 전에 정말 우리 모두의 눈을 의심케 하는 사진 하나가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연기 아래에 뭐야? 활짝 웃고 있는 신혼부부. 뭐 하는 거야? 도망 안 가고. 네, 합성인가 싶은 이 사진이 2020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근교에서 진행된 한 커플의 결혼식 모습인데요. 에? 뭐 하는 거야, 지금 저기서? 아니, 지금 폭발하는데 지금 결혼식 한다고요? 맞습니다. 솟아오른 분출물에 날이 어두워지는 와중에도 커플은 아랑곳하지 않고 결혼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늘 분출물을 뿜어대는 작은 화산이다 보니까 이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야, 너무 위험해. 뭐 하는 거야, 저게? 위험해. 지금 옆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솟아오른 제기둥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맛있는 식사까지 마친 사람들. 그런데 옆에 번개치고 있는데. 이날 화산은 평소와 좀 달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상황이 심각해졌죠. 화산재의 기둥이 15km 높이로 치솟았고요. 너무 무섭다. 화산 경보 단계가 총 5단계 중에 4단계까지 격상했습니다. 규모가 크고 폭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보로 바뀌면서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화산으로부터 반경 14km 내의 지역에는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인근 주민 17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벌써 제가 떨어진 거예요? 아유. 50km 거리의 마닐라 국제공항은 무기한 운영 중단을 결정하며 발이 묶인 사람들로 가득 찼었죠. 이륙할 수가 없으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필리핀에서의 삶은 늘 불의 고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거기 결혼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겠죠?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저렇게 연기가 뿜으면 이제 다 집에 가세요라고 할 것인가. 아, 가라고 해야죠. 아니야. 뭐 그럴 것 같아. 왜요? 저게 만약에 우리나라인데 내가 제주도에서 결혼하는데 갑자기 한라산에서 한라산이 연기가. 그래. 그러면 다 도망가는데 맨날 있었던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대. 결혼하고 있는데. 그 멈출 거야? 전쟁 날 것 같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외국인들만 걱정하죠. 북한어도 간주고 한국 사람. 그럼 우리 항상 이제 야 괜찮아. 에이, 그런 거야. 저기 가서 뷔페 먹고 가. 그럼요. 피나투보산이 폭발한 루손 섬이 있고 이게 마닐라가 있는 섬입니다. 거기 남부에 있는 탈 화산이 2년 전인 2020년 1월 12일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또다시 폭발을 했습니다. 사실 탈 화산이 1911년 그리고 1970년 두 차례나 폭발했던 화산이고요. 특이한 점은 호수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호수에 섬처럼 호수 안에 조그만 섬이 있었어요. 화산재가 워낙에 이 조그만 산 안에 쌓여 있으니까 위험하긴 한데 독특한 화산 모습 때문에 이를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려서 마닐라를 찾는 분들이 꼭 한 번씩 들려가는 필수 코스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나오는 증기가 많이 뿜어져 나오니까 더 사진 찍기가 좋은 거예요. 아유. 근데 평소랑 다르게 뭔가 이렇게 우르릉거리는 소리도 나고 땅이 이렇게 쿵하는 느낌도 나고요. 그러다가 오후 7시가 되면서 증기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15km에 달하는 화산 기둥이 생기면서 또다시 깨어나게 된 거죠. 인근에서는 진도 2.9 정도의 여진도 감지가 됐고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화산재가 도시에 얼마만큼의 화산재가 쌓이면 우리가 마비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1m? 1m는 돼야지 그래도 차 움직이죠. 눈이라고 보면은 눈도 한 10cm 정도만 쌓여도 마비야. 10cm만 쌓여도 마비라고? 그럼 맞아. 1m는 어마어마한 거야. 1m면 다 죽어. 그래? 아, 1m면 너는 일단 잠기잖아. 아이 무슨 소리야. 전 1cm 정도. 1cm?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 오토바이도 막 미끄러지고 했거든요. 그럼 1cm 정도면 미끄러워서. 1cm로. 정현 씨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1cm요? 네, 1cm 정도만 쌓이면 거의 마비된다고 봐요. 오. 1cm만 되더라도 지하철, 자동차, 항공기 모든 교통이 다 마비가 되고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유가 방금 본 것처럼 물이랑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1cm 정도밖에 안 되는 화산재 비가 같이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화산재 자체가 돌가루인데다가 절연되지가 않아요. 전기가 흘러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을 다 마비를 시킬 수가 있고 전력 자체가 끊어질 수도 있고 항공기 같은 경우에 화산재는 돌가루잖아요. 그러니까 돌가루가 들어가면서 모터를 망가뜨리게 되고 운행이 불가능해지고. 우와. 너무 위험하다. 일본에서는 실험들도 했습니다. 1cm만 쌓여 있어도 자동차 그냥 미끄러져 가지를 못합니다. 저희 가까운 화산이 백두산이잖아요. 백두산을 생각하면은 그게 만약에 정말 터졌다, 초폭발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서울까지도. 사실 화산하면요. 저기 설마 터지겠어라는 생각도 있고 이게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우리가 계속 분화하는 화산에 주목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에서 화산이 폭발하더라도 우리한테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화산이 우리한테 영향을 줄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15년 4월 인도네시아 숨바와 섬에서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역대급의 대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우 무서워. 화산재 기둥의 높이는 무려 43km, 분출된 이산화황의 양만 최대 100메가톤이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였던 거죠. 기록에 따르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그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와, 2,600km. 흘러내린 용암은 반경 40km 일대를 뒤덮었고요. 화산이 있는 숨바와 섬에서만 화산 폭발로 9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와, 진짜. 와. 탐보라 화산이 뿜어낸 엄청난 양의 분출물이 인도네시아를 뒤덮은 것은 물론이고요. 삽시간에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눈이 내리고 얼음이 맺히기 시작한 겁니다. 한여름의 말입니다. 왜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5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전 세계가 빙하기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머. 아, 기후에 영향을 준 거구나. 어머.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분출물의 양이 100메가톤이라고 했잖아요. 이 분출물이 하늘로 치솟아서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렸고요. 이듬해인 1816년
북반구에서 여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진짜? 전지구적인 한파에 아일랜드를 비롯한 유럽 대륙과 아시아에 기근이 찾아왔고요. 너무 끔찍하다. 이는 당장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경제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요. 설상가상으로 1818년 아일랜드에서는 발진티푸스가, 아시아 전역에는 콜레라가 유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탐보라 화산으로부터 촉발됐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 도대체 어떻게 한 나라의 화산 폭발이 전 지구를 혼돈에 빠뜨릴 수 있는 걸까요? 와, 근데 왠지 저 정도 화산이 지금 폭발한다고 하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하여도 저만큼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피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저런 피해가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아. 다음 해에 북반구에 여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결국에는 이 화산재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몇 년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탐보라 화산이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그 원자폭탄에 17만 개 동시에 폭발한 것 같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졌던 화산이었던 거죠. 와. 이때 산의 윗부분이, 탐보라 산의 윗부분이 통째로 날아가서 산의 높이가 원래 4,300m였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2,850m까지 어마어마하게 낮아지게 됐고. 와, 2,000m가 날아간 거예요? 우와. 폭발의 직접적인 피해로 숨진 주민만 9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줬고요. 열대지역 화산에서 솟아오른 재가 지구 전체로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기상 시스템 전체를 마비를 시킨 거죠. 그런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폭발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당시에는 지리학계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도네시아였던 거잖아요. 인도네시아는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관심 바뀌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이 화산이라고 하는 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건데, 사람들의 이목이 일제히 집중된 거는 화산 폭발이 일어난 그 다음 해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1816년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름을 잃어버린 해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당시에 몰랐는데 이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을 떨어뜨려서 작은 빙하기를 만들었던 그 원인이 바로 화산재 그리고 화산 기체들 때문이었던 겁니다. 와. 화산 폭발 지수가 작으면 그 근방에 올라갔다 그 근방에 떨어져요. 근데 너무 화산 폭발이 심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40km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이미 그 지역에 있지는 않게 돼요. 성층권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편서풍을 타고 전체로 퍼지게 되는데, 심지어 저 위쪽에서는 내려가지 않고 대기가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2년, 3년 계속 그 위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산화황이 지구 전체를 이제 감싸게 되는 거잖아요. 유독하기도 한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화산재와 함께 이게 태양빛을 막아버립니다.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몇 %만 떨어뜨리더라도 지구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폭발한 이후에 3년 동안 평균 기온이 5도씨가 떨어졌는데, 며칠 만에 5도씨 하락의 후폭풍은 그야말로 대재앙이었을 겁니다. 탐보라 화산 폭발의 여파는 이역만리 한반도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선의 23대 왕 순조 시대에 이르러 갑자기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교하기를 장마가 한 달이 넘게 졌으니 곡식이 반드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다. 순조실록. 평양부의 성 안팎에 갑자기 괴질이 유행하여 토사와 관격을 알아 잠깐 사이에 사망한 사람이 10일 동안에 자그마치 1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어진 기근과 전염병에 몰린 백성들이 이후 약 100여 년 동안 39차례나 밀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지만 최근에 과학자들이 조선을 뒤흔들 밀란과 기근, 전염병의 원인으로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나비효과다. 너무 어마어마. 왜냐면 전 세계를
근데 그때 당시에 사망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화산인 줄 전혀 몰랐을 거예요. 전혀 몰랐던 거죠. 조선 순조 때 흉작의 기록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요. 순조 14년 당시 조선의 전체 인구를 790만 명으로 추정을 하는데 순조 16년 2년 후에는 659만 명으로 130만 명이 줄어들어요. 아이고. 거쳐야 될 조세 자체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기근으로 구호미 방출은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조선 후기의 재정 자체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산으로 인해서 재정이 망가지고 국가가 위기에 처한 건 당연히 조선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역사의 실마리들을 기후에서 찾아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1783년 6월부터 장장 8개월 동안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 지수 6의 라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사상 최다의 용암 분출 사례로 기록되어 있는 그 화산 폭발이었는데 아이슬란드 남부의 절반이 용암에 뒤덮였었고 유독가스가 유럽 대륙에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는 거죠. 3년 동안 기근과 식량 부족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또다시 폭발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지구에서 최근에 또 이상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폭발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큰 규모의 폭발, 심지어 화산 폭발 지수 7에 달하는 슈퍼 화산급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이요? 어디에서요? 대체 어떤 상황인지 직접 찾아가 보시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통가. 사계절 내내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영원한 봄의 땅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와, 진짜 좋아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불과 11개월 전인 올해 1월 이 아름다운 섬나라의 바닷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왜? 큰 물고기들이 얕은 해안가로 달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던 찰나에 뭐야? 우와. 전쟁 포성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폭발음이 통가를 강타했습니다. 와, 전쟁 같다. 인근의 해저 화산이 폭발을 한 겁니다. 와. 화산 폭발 지수가 무려 5단계, 금색이 들어서 어떤 폭발보다 강력했고요. 그 위력이 원자폭탄의 3,300배에 이를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기록적인 현상이 온 나라에서 보도가 쏟아졌었는데 다들 기억나시죠? 뉴스에 많이 나왔죠. 네, 화산재는 상공 55km까지 치솟으며 위성관측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버섯처럼 피어오른 재구름이 우주에서도 뚜렷하게 관측될 정도였습니다. 어머나. 우와. 아이고. 이제 너무 신기하게. 그 크기가 한반도 전역을 가릴 정도로 거대했던 거죠. 자, 이때 폭발로 통가 화산섬이 절반 이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폭발 후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섬이 지금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통가 화산이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줬지만 다행히 도시에서는 멀리 있었던 해저 화산이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비해서 인명피해는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먼저 폭발이 일으킨 쓰나미가 곧 통가 본섬에 들이닥쳤습니다. 거센 물살은 모든 것을 휩쓸어 갔어요. 화산재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통가 상공에 피어오른 재구름은 태양을 가려버렸고요. 이게 낮이라는 거지? 화산재가 쏟아져 온 마을을 새까맣게 변하게 됩니다. 전쟁 난 줄 알았어. 심지어는 해저 케이블이 끊겨 통신이 전부 마비됐어요. 이로 인해 통가는 한동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가 화산 폭발이 남긴 충격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여파는 곧장 광활한 태평양을 건너 무려 만여 킬로미터 떨어진 남미 대륙과 알래스카까지 뻗어나갔는데요. 태평양에서 화산이 폭발했다는 소식에 가장 긴장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쓰나미.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에서 깨지 못한 일본은 즉시 쓰나미에 대한 선제 경고를 하며 주민 23만 명을 피난시켰는데요. 경보가 떨어진 날 일본 도심의 하천에서는 폭발의 여파로 인해 물결이 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미국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죠. 헬리콥터까지 띄워서 해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를 했고요. 제방을 훌쩍 넘는 거대한 파도가 해변의 민가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우와, 어휴, 저 사람 어떡해, 어휴. 폭발의 위력은 태평양 반대편에 있는 페루에까지 닿았습니다. 먼 태평양을 건너왔음에도 쓰나미 위력은 죽을 줄 몰랐어요. 페루 연안의 마을들은 밀려들어온 물에 속수무책으로 잠겼습니다. 심지어 인근 해역에서는 유조선이 쓰나미에 휩쓸려 6,000배럴의 기름이 유출됐고요. 해안선이 전부 기름때에 덮여서 어민들의 터전이 망가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번 이 통가 화산이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하고 위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화산이 지금까지 화산이랑 다르게 해저 화산이었어요. 네. 물속에서 폭발을 하게 된 게 문제가 되는데 화산의 분출구 자체가 수심 150m 아래, 그러니까 물속에서 폭발을 했거든요. 수천도에 달하는 그 마그마에 물이 바로 닿게 되니까 4에서 18메가톤의 강력한 힘으로 위로 밀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고도 10km까지 엄청난 수증기 기동을 만들어 내뿜은 거고요. 이때 내뿜은 수증기의 양이 146테라그램, 1억 4,600만 톤. 사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지만 성층권에 있는 수증기 양의 10%에 해당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을 한 번에 순식간에 내뿜어낸 거죠. 그러면 이 뜨거운 수증기가 성층권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수증기니까 어쨌든 물을 품고 있으니까 뭐 엄청난 비가 내린다거나. 예. 아니면 거기 있는 수증기가 좀 뜨거워지나? 이게 뜨거운 게 올라가면서? 정확합니다. 이 통가 화산 폭발로 성층권에 올라간 그 수증기가 아까 이산화황이랑 정반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꽁꽁 가두는 역할을 수증기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대륙권에 있게 되면 비가 내려서 금방 소멸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번에는 굉장히 높은 고도로 올라갔고 어마어마한 양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쩌면 지구의 온도를 더 빠르게 높이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통가 화산처럼 이렇게 과거에 분화했던 그 화산들이 이상징후를 보이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후지산도 최근에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것들이 계속 보이죠. 폼페이를 집어삼켰던 그 베수비오 화산 또한 다시 마그마 활동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전부 다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화산이 있습니다. 인류사에 딱 5번 있었던 슈퍼화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고 최근에 폭발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어떡해요. 문제 꼭. 가이드님 어떡해요. 네, 민족의 영산이라고 불리는 백두산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외국인이. 저게 2006년에 중국에 있었을 때 이제 거기 새벽에 출발해서 등산을 해서 올라갔어요. 너무 아름다워. 거기는 물이 있어요. 흐르는 물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뭐 하냐면 계란을 삶아요. 물에다가 일반 그냥 흐르는 물인데 따뜻해가지고 그래 계란 삶는데 온천이. 이 화산이 활동 중이라 그런 거. 맞습니다. 굽이굽이 험한 산세를 따라 숨은 절경을 지나서 정상에 오르면 백두산 천지가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와. 딱 지금 이런 모습이겠네요. 하얀 눈에 덮인 천지의 모습은 한층 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와. 진짜 많다, 와. 이 풍경을 보기 위해 백두산에 오르는 관광객 수만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데요. 와. 아름다운 비경을 품은 관광 명소 백두산. 하지만 1000년 전 그날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946년 백두산에서 과거 2000년 동안 폭발한 화산 가운데 최고 규모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구상에 5번밖에 없었던 슈퍼 화산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분화구의 직경만 5km, 세계에서 가장 깊고 가장 높은 칼데라 천지가 바로 그 거대한 폭발의 흔적입니다. 용암이 타고 흐른 곳은 깊게 패여서 계곡이 됐고요. 백두산 곳곳에서 보이는 잿빛 절벽은 바로 라하르가 퇴적되어 생긴 것입니다. 드러난 것의 높이만 수십 미터에 이르고 있죠. 그러네, 여기도 없네.
대체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길래 슈퍼 화산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그런데 1000년 전의 폭발이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백두산의 이후로도 거의 100년에 한 번씩 크고 작은 분화를 일으켰는데요. 백두산이 꾸준히 폭발해왔다는 사실은 분화구의 모양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백두산의 분화구를 한번 보면 테두리가 울퉁불퉁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한번 폭발한 후에 계속 폭발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분화가 생기고 테두리가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이 된 겁니다. 가장 두려운 사실은 백두산 폭발이 머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는 겁니다. 끌린다 끌어. 폭발의 뚜렷한 징후가 그 몇 년간 관측이 되고 있는 건데요. 2003년부터 정상의 나무들이 점차 말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화산가스 때문이라고 하고요. 와, 진짜? 천지 주변 온천들에서도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무섭다. 평소보다 수온이 80도까지 오르면서 펄펄 끓고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00년 주기로 크고 작은 폭발을 일으켜온 백두산의 마지막 폭발은 1925년입니다. 3년 후면 또다시 100년이 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그럼 2025년. 백두산이 정말 또다시 폭발하게 될까요? 아이, 설마. 세계 과학자들이 백두산의 변화에 주목을 하면서 그 폭발 가능성을 일단 예측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얼마 정도로 예측을 했을까요? 확률로 말하자면 폭발 가능성은 100%입니다. 에? 모든 과학자들이 만장일치로 폭발한다? 네, 폭발한다. 언제? 그런데 언제 어떤 규모로 폭발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지만 일단 최근에 백두산의 움직임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만약에 폭발을 하면 난 한 달 전부터 대략적으로 예측이 안 될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본도 그렇고 지금 필리핀도 그렇고 미리 알았어요. 임박한 거를 확인하고 대피를 시켰는데 백두산에 어떤 문제가 있죠? 북한이잖아. 협조를 할까요? 안 하죠. 사실 이거는 이념을 떠나서 인류가 같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초화산급으로 분화를 하게 되면 인류의 재앙이고 동아시아의 재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쉽지 않은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왜 우리 백두산은 그 브레고리의 테두리에 있지도 않고 네. 심지어 이제 일본 그 테두리 한참 이제 뒤에 있는데 왜 이렇게 큰 폭발이 있고 그런 거예요? 너무 예리한 질문하셨습니다. 울릉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사실 브레고리보다 훨씬 더 안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뜬금없이 왜 백두산이 그렇게 커다란 화산이 있냐라는 건데 지구상에서 굉장히 특이한 화산 중에 하나예요. 원래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선에 화산들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경계면 위쪽에 있는 게 바로 일본이죠. 네. 일본 같은 경우가 판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그마가 공급되고 계속 화산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해양판이 판 아래로 내려가는데 쭉 내려가는 그 대륙 뒤쪽에 백두산이 있는 거잖아요. 네. 태평양의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암석들이 물을 먹으면서 같이 들어가게 돼요. 저 물 먹은 암석층이 녹아 나오면서 마그마를 형성할 수가 있더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산 형태랑 다르게 굉장히 안쪽에서도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요, 백두산 아래 마그마 방들이 당연히 있고요. 거기에 마그마가 계속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소규모의 분화를 한다면 예측도 가능하고 대비도 어쩌면 가능할 수 있는데 분화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계속 참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참던 에너지가 한 번에 팍 터져 나오게 되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쌓여가고 있고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증거가 뭐냐? 몇 해 전부터 백두산 천지 서쪽과 북쪽의 지표면이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진짜요? 네, 상승했다가 하강했다가 이렇게 변화가 보인다는 게 중요해요. 거기다 백두산 온천수 말씀하셨던 그 계란 삶아 먹었던 거기가 91년에는 67도 정도였어요. 그래서 계란 오래 놔둬야 삶아졌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83도까지 오르면서 또 거기서 공급되는
기체들을 봤더니 헬륨이나 수소 같은 또 가스 성분들도 많아집니다. 헬륨은 다 어디서 오냐면 저 깊은 곳에서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헬륨이 검출된다는 거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 발생한 것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거기다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천지 근처에서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지진계가 기록하는 지진이 3,000회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폭발이 임박했다는 걸 알리는 게 되겠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겁니다. 천지 거대하다고 하셨죠. 네. 천지에 고여있는 물의 양이 10억 톤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알게 됐지만 단순한 화산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물이랑 만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라하르가 생긴다는 걸 알았잖아요. 만약에 폭발하게 되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라하르가 생긴다는 걸 알았잖아요. 만약에 폭발하게 되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용암과 화쇄류가 쏟아져서 반경 60km 이내 지역을 초토화시킬 거고요. 천지 아래 농축되어 있는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방출되면서 반경 50km 이내 사람들이 모두 질식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지에 고인 20억 톤의 물 중 일부는 수증기가 되어서 치솟을 거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산등성이의 계곡을 따라 세차게 흘러내리게 되겠죠. 라하르의 벽은 새로 쏟아진 화쇄류와 함께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면서 피나투보 화산 이상의 대참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지역은 수십 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밑에 매장되고 말 거예요. 백두산이 인접해 있는 함경도 북측은 용암, 화산재, 화쇄류 등 모든 종류의 재해가 덮쳐오겠죠. 가장 큰 문제는 화산재입니다. 0.1cm만 쌓여도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은 움직이지 못하고요. 1cm만 쌓여도 수도,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 문제는 물론 먹을 것, 마실 것도 구하기 어려워질 거고 도시는 암흑 속의 아비규환으로 변해갈 거예요. 상공으로 퍼진 화산재는 한국에만 머무르지는 않겠죠. 백두산이 이미 전 세계를 꽁꽁 얼렸던 탐보라 화산 그 이상의 위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폭발 때에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빙하기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드는 생각이 사람이 막을 수가 없고 예측이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화산 폭발을 했을 때 정말 나 눈물 날 것 같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그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상정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사실 이제 최악이 아닐 수도 있겠고 하지만 최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행복회로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노력이나 준비로는 사실 막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때야말로 사실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000년 전에 일본의 영향을 주로 많이 줬다고는 하지만 이번 분화에 서울 쪽에 닥치면 어떻게 될 거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주고 그거에 따른 행동 요령을 또 매뉴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개인이 알 수 있도록 숙지시키는 것까지가 사실 정부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도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행동 요령을 알아야 된다. 특히나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그 행동 요령을 어렸을 때부터 좀 가르치는 그런 어떤 그 교육 방침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딴 건 몰라도 연습만큼 더 좋은 대비책은 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투어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는 투어리스트들의 표정이 오묘합니다. 다들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내 바로 주변에 백두산. 백두산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좀 큰 충격으로 왔고, 어차피 못 피할 거면은, 못 맞고 못 피할 거면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활화산 10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오늘 보면서 진짜 엄청 많이 배웠고, 교육과 이 대비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정말. 오늘도 신비롭고 위대한 자연을 만나게 해주신 우리 독가이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백두산 터지면 다 죽는 거야. 끝났네. 악명 높은 마약왕을 쫓는 세기의 검거 작전.
역사상 최악 중에 최악으로 불리는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알죠, 알죠. Asesinaron a un gran hombre que pudo haber cambiado este país. 선물을 돌리면서 호감을 사는 건 기본이고요. 현금을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플라타 오 플로모. 총알 세례를 받을 것인지 뇌물을 받을 것인지 대통령 후보를 저렇게 대놓고 마약 밀매에 방해가 되는 대상이라면 무조건 살해해버렸고요. 무차별적인 테러 공격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네, 도대체 왜 나라 전체를 공포에 빠뜨렸던 걸까요? JTBC